반갑습니다. 그루밍맨입니다. 턴크림 바르면 무조건 이중 세안 해야 될까요? 톤업 크림은요? 세안을 하면 도대체 몇 초나 로링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맞는 이중 세안제 종류는 아시나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번 영상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위에서 남들 좋다는 스킨케어 이것저것 다 해봐도 계속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기본을 안 지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본이라는 거는 잘 씻어주는 거, 그리고 수분을 잘 채워주는 거예요. 이 수분을 잘 채워주시는 거는 카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 세안 요놈은 오늘 제가 A부터 Z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피부과 가면 다 되는 거를 갖다가 뭘 그렇게 귀찮게 다 하고 있냐. 약 파는 거 아이가? 혼날래? 나을래? 돈 나 뺏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형아야들 있으시죠? 이 피부과 이거 매일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매일 갈 수가 없어. 이 피부과라는 데는 많이 가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요. 진짜 많이 가면 한 4번 정도 가겠네요. 이게 돈 때문이냐?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피부과에선 시술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시술도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피부를 이 세안해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세안을 하루에 2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곱하면 60번은 한 달에 한다고. 주말에 안 한다고 쳐도 40-50번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피부에 피부과라는 애랑 세안이라는 애가 있으면 도대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주겠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시중에 보면 이 클렌저 이거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일도 있고요, 밤도 있고요, 워터도 있고요, 밀크도 있고요, 뭐 로션도 있고요, 폼도 있어요. 폼. 근데 이 폼도 약산성, 약알칼리성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딱 한 브랜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백 개의 브랜드에서 이거를 종류별로 다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뇌리에 박히게 싹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렌저 종류가 있습니다. 폼부터 볼게요. 폼은 약산성, 약알칼리성으로 나뉘는데, 약산성 폼클이 순한 놈, 약알칼리성 폼클이 뽀독뽀독하게 씻기는 애들. 얘는 뽀독뽀독하게 씻기기 때문에 이 자극이 있다. 얘는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해요? 그 복잡한 성분표 봐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따지고 약알칼리성으로 많이들 쓰셨는데 요즘은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브랜드에서 상세 페이지에 다 적어줘요. 그래서 그냥 올리브영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폼을 기본으로 쓸 거고, 얘는 2차 세안제예요. 2차 세안제가 뭐냐면 1차 세안제로는 잘 안 씻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잘 씻어주기 위해서 1차 세안제 전에 쓰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성은 밀크 하나로 충분하다는데요. 그러면 1차 세안자니 그거 뒤에서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클렌징 오일, 얘가 세정력이 제일 좋아요. 세정력 갑이야. 대신에 세정력이 좋으면 뭐라 그랬죠? 자극이 있습니다. 얘도 자극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밤은 오일을 굳혀둔 제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피부에 닿았을 때 천천히 녹으면서 성분이 작용을 해가지고 자극이 얘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분도 얘에 비해서 조금 덜 자극적이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밀크, 로션도 있다 그랬는데 밀크 하나만 써놨죠. 이 두 개는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밀크는 자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의 2차 세안제예요. 근데 자극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세정력은 떨어진다. 자극이랑 세정력은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 두 개는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극이 늘어날수록 세정력도 늘어나요. 자극적이지 않은 세안제를 택할수록 이 세정력도 약해집니다. 자, 그럼 워터는 뭐냐? 워터는 이 세 개랑 아예 결이 다른 제품입니다. 얘네는 다 오일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으로 기름을 지우는 그런 제품인데 얘는 오일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성 피부 타입한테 저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걸 이렇게 못난이 표 말고 예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최근 들어서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피부과 에스테틱 사장님들이나 피부과 의사님들 영상 싹 다 봐가면서 정리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냥 제가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 클렌저 종류는 알겠는데 그럼 내가 뭐 써야 되는데 싶잖아요. 그래서 피부 타입별로 어떤 거 쓰셔야 되는지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면서 묻은 먼지나 아니면 밤에 분비된 피지 같은 거를 씻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약산성 폼클로 아침에는 모두가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가 이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한 피부입니다. 건성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알칼리화 혹은 중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 중성화 아닙니다. 지성인 분들은 약간 산화되어 있어요. 약알칼리화가 되어 있거나 중성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가 당기고 노화가 빨리 와요. 주름도 잘 생긴 거예요. 산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에 염증이 쉽게 생겨요. 그러니까 여드름 같은 거, 트러블 같은 게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약산성화를 만들어서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산성 폼을 쓸 거고, 토너 있죠, 토너. 혹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식초물 가지고 세안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식초도 산성이죠. 얘를 물에 풀어가지고 약산성화 시켜줘라. 옛날엔 기본적으로 약알칼리성 폼크를 썼기 때문에 약산성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옛날에 했던 게 토너입니다. 자, 진짜 헷갈리는 거는 저녁 스킨케어일 거예요. 그죠? 왜? 이중세안 들어가거든. 우리 선크림 계속 바르잖아요. 다들 선크림 미쳐가지고 바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 저녁 클렌징, 이거는 피부 타입별로 좀 싹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저녁이지 2차 세안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성부터 말씀드릴게요. 지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약산성 폼만 계속 쓰게 되면 피부에 피지가 잔존하게 되면서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성분들의 피지를 얘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이럴 때 지성분들은 하루 한번 약알칼리성 폼크를 사용을 해주시거나, 이 약산성 폼크를 쓰기 전에 클렌징 워터를 한번 사용을 해주시고 약산성 폼크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아니, 어차피 우리 무기자차 선크림 아침에 바르거나 아니면 베이스 메이크업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를 워터로 한번 지우고 나서 약산성 폼 클렌징으로 지워주는, 이게 생각 많이 안 해도 되고 편하니까 이걸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빡세게 메이크업을 해주셨다면 오일 플러스 약산성, 나는 지성인데도 자극을 조금 낮추고 싶다 하시면은 좀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만 클렌징 밀크 사용해 주시고요. 워터 사용해주고 약산성 폼클 사용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자극이 작기도 하고, 이건 에서테틱샵 사장님들이나 혹은 피부과 관리사분들도 추천하는 방식이라서 저는 이걸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성 한번 볼게요. 건성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지 않죠. 그래서 약산성 폼클만 써주셔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2차 세안이죠. 보통 건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 제품들 많이들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기자차 선크림 많이 쓰실 텐데, 얘는 2차 세안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딱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2차 세안을 했다가 더 자극만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촉촉한 선크림은 약산성 폼클 정도로만 지워주셔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톤 로션 요즘 많이 바르시죠? 이런 거 발랐을 때는 약산성 폼만으로 세안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피부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밀크 플러스 폼 사용해 주셔라.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건성 같은 경우에는 폼 자꾸 쓰지 말고 이 밀크만으로 세안을 해도 상관이 없다던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관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 중에 밀크가 다 씻길 만큼 꼼꼼하게 씻으려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쓰는 이 폼이 밀크를 좀 덜 헹구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 알겠어. 베이스나 톤 로션을 발랐을 경우에는 나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메이크업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한대? 클렌징 밤을 써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약산성 폼크리겠죠. 아까 밤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오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극이 작다. 하지만 밀크보다는 상대적으로 세정력이 높다. 이런 장점 때문에 밤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건성은 왜 오일 안 쓰고 밀크랑 밤으로 써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밤이나 밀크로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이제 복합성 피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보통 건성, 지성으로 많이 나누시는데 생각보다 복합성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마, 눈썹, 코 이 부분에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볼, 턱 이쪽에는 기름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그런 피부 유형을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따로 지성으로 세안하고 여기만 따로 건성으로 세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할 생각만 해도 귀찮잖아, 솔직히. 맞죠? 여러분들한테 희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두 개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난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만, 대부분은
건성관리법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 밀크 폼크를 하든지 밤 폼크를 하든지 둘 중 하나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건성세안법에 복합성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민감성도 포함됩니다. 얘네는 세안을 할 때 전반적으로 그냥 다 부드럽게 롤링을 해서 세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T존은 꼼꼼하게 씻어주시고요. U존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이 건성처럼 씻어주고, 오일도 처음 들어봤고 밀크도 처음 들어봤고 다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올바른 방법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치아하고 손도 안 씻고 폼크레 짜가지고 거품도 제대로 안 내고 뻑뻑 씻은 뒤에 대충만 얼굴 중앙만 착착 해가지고 수건에 헤드뱅이 뻑 돌리는. 옛날에 저처럼 세안하시는 분들 이제는 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 손 무조건 손 씻어주세요. 오만 때만 그 손으로 다 만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손이겠습니까? 이 손 아니에요. 똥덩어리 병균 덩어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똥덩어리 병균 덩어리로 내 얼굴 비빌 생각 하들 마시고 무조건 씻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세안밴드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온도는 무조건 미온수로 해주시면 돼요. 온도계가 없는 수도꼭지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거 기준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기분 좋게 따뜻하다 안됩니다. 차갑다 당연히 안됩니다. 따뜻하지는 않다 됩니다. 차갑지는 않다 안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미온수 가지고 얼굴을 5번 정도 적셔주시면은 이제 폼클렌징을 사용할 준비가 드디어 된 겁니다. 폼클렌징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폼클렌징을 사용해 주실 때는 거품기 사용 추천드려요. 다이소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삽니다. 앵간하면 거품기 쓰세요. 근데 오늘 당장 따라 할 때는 이게 없을 수 있잖아. 그런 분들은 손으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에 폼크를 올려주시고요. 손을 오목하게 만들어주세요. 물을 살짝 뿌려서 오목한 부분을 폼크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뭉치지 않고 거품이 올라오죠. 이때 얼굴에 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볼, 코, 이마, 턱에 5등분 해주시고 10초씩 손끝으로 롤링 해줄게요. 가끔 이 롤링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큰 오해입니다. 우리 얼굴에 피부에 올라가서 3분이 되면서부터는 저희 피부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폼클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얼굴에 노폐물 씻어내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영양분 넣어주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히 씻어내라고 헹궈내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수되기 전에 3분 밑으로 혹자는 2분 밑으로 세안을 끝내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 뒤쪽, 얼굴 옆에 이 구렛나루 밑쪽, 이마 이쪽, 이런 쪽에 거품이 남지 않도록 10회에서 20회 정도 충분히 헹궈 주시고 나면 끝입니다. 헹굴 때 샤워기 사용해 주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찰박찰박 해주셔도 되는데 이 샤워기가 유독 센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서는 당연히 손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못하면 무조건 거품기나 이 화장솜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거품기로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이 화장솜으로 쓰시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거품기로 사용을 하실 때는 폼클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 클렌징 오일이랑 밤은 사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얘네는 마른 손이랑 마른 얼굴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얼굴 적셔줘야 된다며 형아야. 그거는 폼 클 때 얘기고 2차 세안할 때는 마른 얼굴이랑 마른 손에다가 이걸 써주셔야 됩니다. 손 씻고 손 닦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상태로 똑같이 얼굴 도포해 줄 거예요. 양쪽 볼, 이마, 코, 턱 5등분을 해주시고 나서 5에서 10초 정도 폼쿨보다는 조금 더 짧게 롤링을 1차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뭔가를 해줄 건데 유화작용이란 거. 유화작용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손에 물을 살짝 묻히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죠. 우유 색깔처럼 변할 거예요. 이 상태로 얼굴을 롤링 해줄 건데 이 유화작용을 왜 해주냐면 물이랑 제품이 만나면서 이 제품 입자가 작게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모공성 노폐물이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잔여물 같은 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화 과정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 유화 과정을 만약에 안 했다 하시면 오히려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을 썼을 때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화작용 꼭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각 부위 5에서 10초 정도 롤링 해주시면 됩니다. 롤링 하다 보면 손이 약간 마를 때 있거든요. 그때는 물 살짝 다시 묻히져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유화작용을 거쳐주고 나면은 한 번 더 헹궈줄 거예요. 10번에서 20번 정도. 뒤에 폼 클렌징 할 거라고 이 부분을 생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피부 다 뒤집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안 헹궈주고 넘어가면 오히려 오일기가 피부에 잔존을 하면서 모공을 막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드름이 날 수 있습니다. 자, 클렌징 밀크는 오일이랑 밤에 비해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짜고
양볼, 코, 이마, 턱 이렇게 5등분 해주시고 난 뒤에 각 부위 10초씩 롤링 해주시고 10에서 20회 헹궈 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폼클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충분히 내가 헹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사용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저는 뭐 추천드린다고요? 폼클 같이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손 닦은 수건 말고 뽀송한 세수건이나 혹은 일회용 베이스 타월을 사용을 해주셔서 얼굴을 톡톡톡 두들기듯 닦아주시면 오늘 영상 진짜 몇 분 나올지 좀 되는데요. 피부 총정리 5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댓글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만들어서 설명을 하기에는 제 능력이 안 될 것 같고요. 제 목이 다 터질 것 같고 제가 1타 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싹 합쳐서 올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그래서 좀 기획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찍어 바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클렌징이고 정말 잠이랑 클렌징이랑 이것만 정말 잘 해주셔도 평타 정도로 보습해주시면 피부는 어쩔 수 없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렌징 하는 것 쪽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요즘 학교 수업이 제가 패션과거든요. 근데 만드는 수업들이 폭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너무 바빴는데 그 뒤로 다른 디자인 수업들까지 갑자기 교수님이 폭정을 시작하시고 많이 모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먹겠습니다. 이거 정상화되고 나면은 다시 또 웃으면서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놀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마다 좀 들어와 주시고 50분짜리 영상, 피부 영상 총 정리, 총 망라 영상 보시려면 여러분들 어떤 거 해주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독 버튼 딱 한 번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50분 영상 그거 그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취소해도 되잖아요. 오늘만큼은 구독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